안녕하세요. 제2의 풍수TV입니다. 21세기에 들어와 새롭게 생긴 말이 삶의 질을 강조하는 웰빙인데요. 웰빙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뜻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풍요롭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문화적 삶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원하는 것, 행복한 삶.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 안에는 우리의 안정을 위협하고 깔보고 운명의 살기를 뻗치는 흉한 지역물들이 있으니 그들의 정체는 무엇이고 어디에 있고 또 어떤 피해를 입히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대책을 강구할 수 있고 그래야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운명이 편안하면서 발전합니다. 특히 바라보이는 살은 해롭고 보이지 않는 살은 해롭지 않다고 했으니 전망이 좋은 고층 아파트에 살면 넓은 시야 안에 우리를 해코지 하는 흉한 것들이 더 많이 바라보이니 조심이 더 필요합니다. 그럼 집의 창밖의 풍경 중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가난의 저주를 퍼붓는 골칫거리의 흉물들을 알아보고 그들에 대항하여 심리적 안정을 얻고 또 실질적으로 피해를 막으려면 어떤 환경 개선책이 필요한가를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에 쓰인 서울은 한자 표기가 없는 한글식 글자인데 어떤 지명의 유래가 전할까요? 조선 초 경복궁을 짓기 위해 기둥을 세웠더니 이상하게도 기둥이 넘어져 버려 우악대서는 무척이나 난감하였습니다. 그때에 가까운 밭에서 일을 하던 한 농부가 소를 꾸짖으며 이 종잡을 수 없는 놈아 너의 심술 붓기가 무엇과 같구나 라고 말하자 범상치 않다고 생각한 무학대에서는 그 농부에게 기둥을 세우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남산에서 바라본 경복궁 뒷산의 지세는 학이 날개를 핀 형상이고 이곳은 학의 등에 해당하니 건물을 지으려면 학의 날개를 먼저 누른 뒤에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학의 날개를 그대로 둔 채 기둥을 세우려 하면 넘어지고 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도성을 어떤 경계로 쌓을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 하루는 산 능선을 따라 큰 눈이 쌓였는데 그 안쪽에는 눈이 없었습니다. 이성계는 그것은 하늘이 내린 계시라고 생각해 눈이 쌓인 산 능선을 따라 성을 먼저 쌓은 뒤 궁궐을 지었더니 공사가 잘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한양은 눈 즉 설이 울타리를 친 도읍이란 뜻에서 설울이라 불렸고 이것이 오늘날 서울이란 지명이 됐지요. 즉 서울은 눈이 쌓인 산 능선이 울타리를 친 도시란 뜻입니다. 자, 한양의 산세를 학에 비유하면서 서울 지명이 풍수를 능동적으로 활용했듯이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도시에는 우리 집을 행복이 가득한 최적의 주거지로 꾸미는데 해방을 놓는 것들이 숨어서 존재하는데 우선 구멍이 깊게 파인 터널과 고목이 위험합니다. 도심에 산이 많은 서울은 남산에 1호, 2호, 3호 터널이 있고 우면산 터널, 자암은 터널, 삼청 터널, 매봉 터널 등등이 있는데 터널이 흉한 이유는 검은 입을 크게 벌려 속을 알 수 없는 터널에서 무엇이 불쑥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즉 어둡고 깊은 터널은 항상 예측 불가능한 길을 발산해 사람의 마음을 불안케 만들고 나아가 가정에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또 터널 내의 찬 공기가 바깥의 따뜻한 공기와 대류작용을 일으켜 터널과 가까운 곳에 있는 집에 찬바람을 몰고 와 생기를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변의 산세를 봉황이나 학에 비유할 경우 터널은 새의 날개에 총알이 뚫고 지나간 것과 같으며 총에 맞은 새는 당연히 떨어져 죽듯이 터널은 치명적이고 우발적인 사고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터널이 빤히 바라다 보이는 집들은 피해를 막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단독주택은 마당에 돌탑을 쌓고 아파트는 집 안에 돌탑 모양의 조각상을 두면 좋습니다. 서울 해연동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은 남산 3호 터널의 살기를 피하기 위해 도로와 지세적 특징을 무시하고 건물 뒤쪽에 정문을 두었습니다. 또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호텔 신라도 터널의 충사를 받는데 2001년 남산 제2호 터널이 재개통되자 터널과 일직선상에 위치한 호텔은 원인도 모르게 사업 실적이 나빠졌습니다. 터널의 충사를 받아 그렇다는 소문이 나자 액막이 용어로 원추형의 돌탑을 호텔 입구에 세웠고 효험이 있었던지 매출이 다시 호전됐다고 합니다. 또 서울의 고급 아파트 안에는 수령이 오래된 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는데 그 중에는 세월의 풍상을 짐작케 하듯이 나무 밑동에 큰 구멍이 있거나 또 가지에 구멍이 뚫린 고목이 많지요. 그런데 나무 구멍, 즉 목혈 안에는 불가사의한 흉기가 가득 차 있어 그것을 쳐다보면 없던 근심도 생겨날 수 있으니 구멍을 차폐하거나 또는 액가 수술을 하여 구멍을 메워야만 주민들이 마음 편안히 살 수가 있습니다. 서울 반포동의 R아파트 안에는 큰 구멍이 여러 개 나 있는 늙은 느티나무가 천년 광장에 있는데 경북 군위의 어느 마을에서 주민의 안녕과 마을의 편안을 기원하던 당산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댐이 건설되어 수몰될 위기에 처하자 어떤 사람이 다른 곳으로 옮겨 심었다가 2009년 이 아파트로 이식했으나 결국은 죽었습니다. 노인의 등 굽은 모습처럼 볼품없는 나무지만 베어 없애긴 아까웠던지 죽은 나무의 둥치와 구멍에 어린 느티나무를 이식해 장가지들이 자라도록 했고 그래서 현재는 잎이 무성한 큰 나무처럼 보입니다. 물론 본래의 거목이 다시 살아난 건 아니지만 10억짜리 니트나무가 심어진 명품 아파트라는 세간의 명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목혈이 내뿜는 살기도 사라졌으니 나무의 슬픈 삶을 떠올리기보다는 이식된 나무를 통해 고목의 삶이 지속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같은 아파트의 북서방 주 출입구에는 새떼박물관의 최홍규 관장이 제작한 600kg짜리 청동 해태상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북서방은 비가 허하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불어오는 방이라서 우리 조상들은 그 방이가 트여 있거나 또는 그쪽으로 대문을 내면 흉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북방에 있는 몽고나 청나라의 침입을 받아 여러 번 국토가 만신창이가 되고 백성들도 큰 피해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서방을 오랑캐 방이라고 하여 기피하는 풍습이 생겼고 서울에서 북서향으로 지어진 건물이나 회사는 관제 구설의 애풍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망한다는 소문도 났습니다. 그래서 이빨을 드러낸 채 아파트 출입구를 노려보고 있는 무서운 해태상은 전통 마을의 입구에 세워진 장승처럼 밖에서 들어오는 사악한 잡기를 물리치는 영물이라 북서방의 출입구가 빤히 바라다 보이는 아파트들의 안녕을 지켜줄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집 주변에 눈에 가시처럼 느껴져 마음이 불편하거나 또는 살기를 뿜어대어 눈살이 찌푸려지는 곳이 있는데 서울 남산에 우뚝 선 서울타워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은 행주형이고 배는 사람과 물자를 운송하고 먼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아와야 하니 행주형은 키, 돛대, 닷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만약 이들을 갖추지 못하면 배는 전복되든가 표류를 하니 돛대를 상징하는 서울타워는 서울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축물이고
서울의 상징물입니다. 하지만 무기를 닮은 무채는 파괴적인 길을 지녔으니 서울타워는 삼국지에 나오는 조자룡의 창처럼 찌르는 살기를 발산해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회사에 재정적 어려움을 일으키니 창에 초식을 막아내는 비방책이 필요합니다. 서울 동자동의 오피스 빌딩인 아스테리움 서울은 정문에 수문장처럼 코끼리상이 설치되어 있어 재미있는데 이 역시 문제 있는 땅을 극복하려고 배치한 조각상입니다. 일설에 서울역 맞은편에 위치한 서양의 빌딩에는 호랑이 기운이 서려 있어 입주한 회사들이 망한다는 섬뜩한 소문이 났지요. 이것은 서쪽은 오행상 호랑이에 해당되기 때문인데 5마리의 동물들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평화를 유지한다는 오수부동격에 따라 호랑이의 길을 제압하기 위해 코끼리상을 배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역 괴담은 잘되면 내 탓, 못되면 조상 탓이란 속담처럼 실체도 없이 부풀어진 뜬소문에 불과한데 왜냐하면 서울역 맞은편은 남산의 서쪽 기슭에 위치한 동고서저의 지형이라 이런 터에는 서양의 건물을 지어야 지세의 흐름에 순응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울역 주변의 서울스퀘어, 게이트웨이 타워, 가벌빌딩 등이 애한위기를 맞아 속절없이 무너진 뒤에는 서양의 빌딩 때문이 아니고 서울타워가 창처럼 찌르는 살기를 발산하면서 사업을 위태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서울타워를 이기는 방법은 빌딩 앞에 수로, 벽면폭포, 분수대 등 수경시설을 설치하면 좋은데 왜냐하면 타워의 뾰족한 첨탑이 물에 비추면 물이 일렁거릴 때마다 창끝이 묻어져 살기가 중화되기 때문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건물 앞에 수로를 설치한 LG 서울역 빌딩은 항상 수로에 물이 흐르고 보이도록 관리해야 회사가 순조롭게 발전할 것이며 나아가 서울타워가 창밖으로 바라보이는 집은 그것이 멀리 보이던 가까이 보이던 상관없이 석조에 물을 담아 발코니에 두거나 또는 집 안에 어항이나 작은 수족관을 설치한 뒤 물고기를 키우기 바랍니다.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층의 아파트일수록 규봉이 더 크게 더 많이 보이는데 규봉이란 구경꾼이 담장을 넘어 방 안을 들여다보듯 집 안을 살짝 넘겨다보는 산입니다. 즉 규봉은 도둑인데요. 청농 너머에 규봉이 있으면 아들이나 사이가 재산을 탕진하고 백호 너머에 규봉이 있으면 딸이나 며느리가 재산을 훔쳐간다고 하니 집 안에 재산을 지켜주는 영물인 두꺼비상을 두어야 송사나 도둑질을 당하지 않습니다. 서초빌딩은 서울 서초동에서 유일하게 서리풀 동산의 지맥이 남진해 지기를 응집한 법조인의 명당인데 건물 정면에 커다란 두꺼비상까지 설치해서 곳간에 쌓인 재물을 튼튼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산에 송전탑이 서 있으면 송전탑을 바라보도록 거북상을 배치해 흉한 징조를 막아야만 집안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 집 주변에 칼과 창을 들고 쳐들어오듯이 살기를 뻗쳐대는 흉한 지역물들이 있다면 살기가 퍼지고 뻗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집 가까이에 터널이 있다면 마당에 돌탑을 쌓거나 집 안에 돌탑 모양의 조각상을 두어 애군을 막고 구멍이 크게 난 고목은 베어내어 근심을 없애고 독서방으로 난 진입로에는 해태상을 설치해서 잡기를 물리치면 좋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서울타워가 보이면 수경시설을 설치하여 살기를 중화시키고 도둑놈산인 규봉이 바라보이면 두꺼비상을, 송전탑이 바라보이면 거북상을 배치하여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수없이 겪는데 이를 당한 뒤에 따져보면
아차하고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복잡해지고 최첨단으로 발전할수록 주변 환경으로 인해 불안감은 더 커지니 생활 환경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간단한 장치를 활용해 미래적 위험이나 재앙에 대처하는 비법 풍수는 분명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웰빙에 대해 확신을 심어주는 위안적 순기능이 있습니다.